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입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청년 비서관 박성민 자질 논란입니다. 자, 청와대가 만 25세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청년 비서관으로 발탁한 걸 두고 그 자질 논란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 뭐 이미 업무는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6월 21일 청년 비서관으로 내정됐고요. 이틀 후인 23일부터 이제 본격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이제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다라고 호칭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첫 근무 시작일부터 지금까지 이 당 밖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박 비서관의 뭐 이렇게 이력을 보면은 먼저 대학 재학 중인 2019년 6월에 이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전국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이후에 민주당 청년 대변인의 최고위원,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까지 아주 짧지만 아주 화려한 정치 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20대 정치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 비서관이 과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상당한데, 현재 특히 이번 인사를 두고 불공정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아무래도 박 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 2년 정도 당직을 가진 것 외에는 특별한 사회 경력도 없고, 그리고 취업 경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대 측에서는 청년의 대표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만 36세에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면서 이 청년 정치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니까 이 민주당에서 이 뒤늦게 이를 따라잡고자 이 나이만 청년인 박 비서관을 발탁하는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함께 있습니다. 특히 청년 비서관이 1급인데요. 1급은 광역시 부시장, 도부지사,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군대에서는 준장이나 소장, 그러니까 원스타, 투스타, 여기와 이제 같은 급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청년이 이 1급을 가려면 5급 행정고시를 합격해서도 20년 넘게 공직에 종사해야 되고요. 그렇다 해도 다 달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천리 따라야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별 같은 게 바로 1급입니다. 거기에 박 비서관의 유일한 사회 경력은 민주당 활동이 다입니다. 민주당이 이 청년의 고통을 어루만지겠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청년 비서관 자리는 민주당 당원 활동 경력이 전부인 박 비서관한테 준 거는 이제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또다시 불공정 논란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박 비서관을 적극 옹호를 하고 있어요. 이철희 정무수석은 만일 실망시켜 드린다면은 제가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아예 이제 직을 걸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게, 이 청년 비서관은 정무직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이나 경력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성급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일단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과연 말 그대로 임명권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임명을 한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특혜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냥 임명권자의 판단이니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를 본 후에 우리가 그때 가서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결론을 내리자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당장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박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또 박 비서관의 모교인 고려대에서는 한 재학생이 박탈감닷컴이라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자진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때와는 정반대 반응인데 차이가 뭘까요? 예, 차이가 분명하죠. 일단 이준석 대표는
만 36세의 청년이지만 영선 중진이라는 별칭도 있을 만큼 정치 경력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네. 특히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해서 그동안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아주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서 이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아주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과 반대되는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한,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의 좀 아이콘 같은 이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박성민 비서관은 사실 이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이었다는 사실에 저 역시도 매우 놀랐는데요. 그 말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 박 비서관의 목소리가 거의 없었다.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급 청년 비서관으로 갑자기 발탁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준석과 박성민 두 정치인이 보여준 존재감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론 역시도 극과 극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제 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아주 다선 중진 의원들과 1차전, 2차전 토론 배틀을 거치며 당원과 국민들의 경선을 거쳐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으니 누구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반해 박 비서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니 어쩔 수 없다 해도 일단 청와대에서 낙점한 거니까 외관상 보기에는 아무래도 공정한 경쟁이 없는, 즉 절차적 정당성이 좀 미약하다는 거죠. 애당초 이준석 대표와 박 비서관은 청년이긴 해도 자질 문제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 면에서는 차이가 있고요. 이게 그대로 여론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박 비서관 스스로 지금 나오는 논란들을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을 대변해 청와대에 어떤 고견을 줄지, 그리고 그 고견을 현실에 반영해 청년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할지, 이게 이제는 박 비서관이 반드시 본인이 증명해야 될 숙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최종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최재형 정격 사퇴, 윤석열 대항마대나입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28일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다만 사퇴의 변을 보면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이 원장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해서 이 현 정부와 대립이 있었음을 이제는 인정을 했고요. 또 그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현 정부와 좀 대립 속에서 내가 좀 희생양이 된 거다라는 이런 취지도 보이고요. 그리고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멘트 우리가 평소 많이 들어봤잖아요.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일을 생각해 보겠다. 사실상 대권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이거든요. 다만 감사원장을 사퇴한 후 곧바로 대선 행보를 보일 경우에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중립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피하고자 이제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휴식이나 혹은 민심 탐방 명목으로 좀 자맹을 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여론에 따라서 이 정치 입문의 시기를 좀 저울질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제 8월 이후에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니까 자맹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늦어도 7월 중에는 이제 국민의힘 입당 수순을 밟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연일 외부 인사들의 입당을 촉구하면서 이 8월에 경선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시간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 버스 타지 않으면 남겨두고 출발하겠다. 한마디로 대선 경선에 껴주지 않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도 7월 안에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제 9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고 해요. 예, 사의를 좀 걷어들어라, 이런 만류의 과정도 없이 9시간 후에 곧바로 이제 사표를 수리한 건데요. 그것만 봐도 그닥 기분 좋진 않았다는 게 보이고요. 또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 전 원장이 지금 잠재적 대권 주자긴 하지만 이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야권에 합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등에 칼을 꽂은 거 아니냐라는 배신감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에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꽃놀이패를 이제 지었죠.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사람이었던 최 전 원장까지 대선판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돼 버리면 현 정부의 실정 더 부각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군도 아주 풍성해지는 거니까 흥행에서도 이제는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점에서 아주 큰 플러스 요소가 된 겁니다. 물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호재지만은 그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을 한 셈일 수도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대안으로 최 전 원장을 거론을 하기도 하는데 이승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 전 원장이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 확 떠오른 거는 윤 전 총장이 엑스파일 논란으로 여당의 이제는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주춤하니까 갑자기 대안으로 급부상을 한 겁니다. 특히 이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이 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해 이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현 정부와 극심한 아주 갈등을 빚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법조인이라는 세간의 평가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수 진영의 스타로 한순간 떠오른 거죠.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지금 처가 관련 의혹으로 연일 여권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지만 최 전 원장은 아주 가족 문제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 4명의 자녀 중에서 2자녀가 입양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친은 6.25 전쟁 때 대한해협 해전에 참전한 예비역 이제 해군 대령이고요. 최 전 원장 본인도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가족 관계고요. 하지만 물론 뭐 여기도 이제 약점이 있죠. 최 전 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급선무가 있습니다. 바로 지지율인데요. 적어도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2자릿수 지지율에 도달을 해야 윤 전 총장과 경쟁 구조가 형성되고 뭐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거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여러 군수 후보 중에 하나로 전략해서 그 당 이제 영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판 지지율 회복, 그 지지율을 이제 2자릿수로 만드는 이런 이제 과제를 이제 떠안게 된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뭐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대권 출마가 유력하고요. 여기에 윤석열, 최재형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국민의당의 이제 안철수까지 해서 어느 정도 후보군이 이제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만 거취를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야 간 치열한 대권 경쟁이 시작될 거니 아니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보면서 그때 제가 팔로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뜨거운 대선 레이스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